8월 15일 황장수의 토요 뉴스 브리핑. 오늘은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크게 히트를 쳤던 저지 보이스, 프랭키 발리가 그 리더 보컬이죠. 프랭키 발리를 중심으로 한 저지 보이스와 그들의 대표적 히트곡 Can't Take My Eyes Off You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지 보이스는요, 뉴욕 인근의 뉴저지 출신, 한마디로 이 거리에 양아치급 불황아 4명이 모여서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낮에 소매치기도 하고 이발소에서 일도 하면서 저녁에는 동네 카페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꿈을 키워오던 내 청춘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의리, 그리고 음악, 또 개인적인 고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재밌게 다룬 그런 뮤지컬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기획되어서 2006년에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토니상 4개를 수상하고요. 토니상은 뮤지컬에서 가장 큰 상이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42개국에서 상을 받았던,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뮤지컬이 되었습니다. 아바의 곡을 바탕으로 만든 마마미아가 영국의 웨스트 엔드라는 이 뮤지컬 동네에서 성공을 했듯이, 이 저지 보이스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독창적으로 이 포시전스라는 그 옛날 60년대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그리고 그들의 리더 보컬이었던 프랭키 벨리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프랭키 벨리, 이 4사람이 꾸려가는 음악과 사랑, 인생에 관한 뮤지컬입니다. 이들의 대표곡은 Can't Take My Eyes Off You인데요. 이 곡은 영화 컨스피러시 시어리에서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죠. 그 영화에 모튼 하켓이라는 가수가 주제곡으로 불러서 굉장히 또 다시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팬들은 90년대에 만들어진 팝송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67년에 이 밥 고디오, 이 포시전스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주로 작곡을 많이 담당했는데, 밥 고디오와 이 프랭키 벨리가 부르고 밥 고디오가 만든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전 세계에서 50명 이상의 가수가 히트 친 것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편곡을 해서 불렀던 노래로, 아마 팝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노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요, 처음에 박고디오가 이 음악 회사 녹음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제 이 녹음을 하려니까 거기에 사장님이요, 레코드사 사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팝도 아니고 락도 아닌 이런 노래가 히트를 치겠느냐, 정말 이상한 노래다, 난 이 노래에 돈 못 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박고디오하고 이 사장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요. 당신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믿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DJ들, 60년대만 해도 라디오 DJ들이 미국에서 이 팝을 히트시키느냐, 빌보드 차트에 얼마나 올리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DJ들이 이 노래를 틀어주면 그때 자기가 음반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노래가 작곡된 직후에 이제 디트로이트입니까? 거기에 이 바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 프랭키 벨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전 이 청중들이 일어나서 열화 같은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영화나 뮤지컬에 나옵니다. 자, 이 영화는 50년대 후반에 미국 뉴저지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이 3명의 청춘, 나중에 밥 고디오는 뒷날 합류하고요. 그 3명의 청춘들이 낮에는 이발소도 하고, 때로는 이 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는 트럭을 틀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기도 하면서 도둑질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음악에 관한 열정들은 있어가지고 동네 바에서 4명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 톰이
더비토 또 니크 더비토,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프랭키 벨리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밴드를 하다가 이 프랭키 벨리를 영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에서 노래를 하다가요, 이제 이 사람 친구들이 점점 유명해지죠. 그 사이에 뭐 깜빵도 들락거리고 뭐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바에서 만난 여성과 이 프랭키 벨리는 결혼도 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레코드 회사에 이 밥 크루라고 하는, 당시에 젊었을 땐 자기들하고 어울리다가 조금 더 출세해서 주류로 올라간 친구를 만나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곡이, 히트곡이 하나 나옵니다. 그 히트곡이 뭔가 하면 셀이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요, 광고에도 좀 나온 곡입니다. 그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영입을 한 명을 더 합니다. 밥 고디오라고. 밥 고디오라는 친구는 노래도 부를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고 작곡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 4인방이 처음에는 폴 러버스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인기가 끄니까 자기 뒤에 있는, 자기들 이 바로 서 있는 뒤에 간판에 포시즌스라는 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름을 포시즌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60년대에 이 두압 하는 미국식 이 후렴을, 장단을 맞추는 그런 어떤 이 장조의 바탕을 두어서 이 전형적인 미국 백인 당시 뭐 리듬 앤 블루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 스윙 리듬도 좀 있고요, 재즈풍도 좀 있는 이런 어떤 음악을 이 친구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로 뭐 계속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뭐 남자처럼 그러라, Walk Like a Man, 또 Big Girls Don't Cry, 뭐 셀이, 이런 부분이 히트를 쭉 치죠. 그래서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세 곡이 연속으로 1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니까 또 뭐 여자들이 옆에 꼬이면서 여성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또 엉망이 되고 이런 애환들도 또 생기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재정은 그 톰이라는 주먹도 좀 쓰고 건달 기질이 강한 친구가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 친구가 개인적인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트를 치니까 여자들 불러가 집도 사주고요, 또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을 회계사한테 빼가지고 빼먹고, 그리고 또 뭐 녹음하거나 이럴 때 성급으로 지불해야 될 돈도 필요하니까 이제 마피아한테 가서 빌려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에 큰 사고가 터지죠. 마피아 보스가 와서 야 임마 돈 내놔. 그래서 이 프랭키 벨리 노래를 좋아해서 항상 프랭키 벨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짓는 감성이 풍부한 정말 가장 높은 마피아 보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마피아 보스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모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죠. 그래서 내야 될 돈이, 빌린 돈이 얼마냐 하니까 16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키 벨리가 노래 불러서 나오는 돈으로 그거 열심히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터집니다. 세금을 빼다 써버려가지고 그건 얼마냐 하니까 5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불에 가까운 돈이 여기저기에 쌓여가 있었던 거예요, 빚이. 그때부터 이제 이 프랭키 벨리가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도 팀을 다시 제기를 해서 열심히 노래 불러서 빚을 갚자니까, 토미의 동생 닉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못하겠다, 자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잘 살란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토미는 사고를 쳤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 없고요, 뭐 이 노래를 부르려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카지노가 있는 이런 공연장에 가서 불러야 되는데, 이 친구는 카지노 출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밥 고디오하고 이 프랭키 벨리가 둘이서 한 명은 작곡하고 한 명은 노래를 부르고, 이제 뒤에 뭐 포시슨스라는 가짜 그냥 세션 연주만 하는 이 값이 싼 애들을 불러 세워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빚을 갚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이 과정에서 고생하는 것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뭐 이 생일 축하 연도 가고, 한국 같으면 해감 연도 가고, 동네 카페도 가고, 뭐 카지노부터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랭키 벨리가 몇 곡을 이 빌보드 차트 탑 10, 1위 등에 올렸어도요, 가수로서 굉장히 좀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랭키 벨리는
굉장히 고음 영역, 3옥타브가 넘는 고음 영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소리가 좀 재지는, 비음이 섞이면서 좀 재지는 성향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는 가수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의 노래는 아무도 들으려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60년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주류 메이저급이 아니라 비주류에서 거의 상위급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죠. 그래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을 박 가디오가 작사를 해서 레코드 사장한테 갖고 가니까 사장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닐 세다카, 뭐 오케롤입니까? 그 노래 아마 부른 가수로 기억을 하는데요. 닐 세다카 그 급이 되냐? 프랭키 발리는 그 급이 안 된다라는 모욕도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모욕을 참으면서 결국 사장을 설득을 해서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빅 히트를 치면서 오늘날도 이 기억에 남는 명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이제 뭐 결국 프랭키 벨리 혼자 이 박 고디오는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이 뒤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 67년 이후에는 원래 오리지널 멤버가 아닙니다. 그 사실 프랭키 벨리와 포시전스 이렇게 불렀지만은 옛날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처럼 프랭키 벨리 1인 밴드였어요. 근데 프랭키 벨리가 나중에 또 한번 히트를 크게 치는데요. 연세가 조금 어린 분들은 그 노래가 기억이 날 겁니다. 올리비아 뉴턴 존이 나왔던 영화 그리스. 그리스의 주제곡 그리스를 프랭키 벨리가 78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랭키 벨리가 70년대에도 살아있다라는 걸 보였죠. 그리스는 미국의 뒷골목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여기서 그리스라 그러면 자동차 등에 넣는 윤활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가 이 프랭키 벨리 노래로 그 영화에 삽입되면서 빌보드 탑 10에 갔죠. 탑 10이 아니라 그 빌보드 차트 1에 갔죠. 그래서 이 대히트를 치면서 프랭키 벨리가 1990년에 미국 이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수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헌정될 만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가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갈 때 2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사고를 치고 나갔던 토미와 그 동생 리, 그리고 이제 박 고디오, 이렇게 네 명이 무대에서 세리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영화나 뮤지컬에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활동하던 가수들이 1990년대 명예의 전당이니까 이미 나이가 뭐 한 50대 후반 60 넘어가는 나이가 됐죠. 그때 이제 이 닉한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왜 그때 빚 갚는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막 다 때려치우겠다고 탈퇴해버렸느냐 하니까 이 4인조 남자 멤버에서 링고스타 같은 위치라면 당신은 견디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링고스타라는 거는 비틀즈의 멤버 중에서 폴 맥카토니도 아니고 뭐 조지 해리슨도 아니고 존 레논도 아니고 가장 존재감이 약했던 사람이 링고스타죠. 코스염 있는. 그런데 007에 주연을 했던 여자 배우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링고스타 같은 존재감이 없는 위치였으니까 내가 그 4인조 밴드에서 견디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그 감정이나 그때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고요. 굉장히 진실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저지 보이스는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요,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80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영화가 또 팬들한테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제대로 개봉이 되지 않고 IPTV에서 릴리스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마 프랭키 벨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60년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뭐 황야의 무국자, 석양의 무국자 이런 부분으로 영화에서 전성기를 누릴 때였는데 70년대까지요. 아마 그 프랭키 벨리와 포시전스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대가 다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된 노장이 그들의 뮤지컬을 또 영화화를 해서 그 스토리를 남긴 걸 보면
뭐 이 영화 만들어서 크게 돈을 벌 거라고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생각을 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근데 영화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재미가 있어요. 그 KT에 가면 KT IPTV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 영화로도 한국에 개봉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가 이후에 이제 67년에 프랭키 벨리가 혼자 부르면서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 초반에 들어가는 전주 장면, 그리고 초반에 노래를 스타트하는 장면, 또 중간에 이 색소폰 연주나 굉장히 경쾌한 연주가 중간에 나오고, 또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프랭키 벨리가 노래를 마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요, 당시의 이 팝의 행태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스타일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경쾌해지고 이렇게 맑아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도 뭐 이 카페나 이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 노래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그 프랭키 벨리 노래는 거의 듣기가 어렵고, 뭐 최근에 그 젊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힙합풍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곡의 원본이 그만큼 예술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 이 노래가 67년에 나왔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요즘 정서에 듣더라도 이 노래가 굉장히 거부감이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50년쯤 전에 만들어진 영화, 정확하게 48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지금에도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는 건 노래 자체가 굉장히 명곡이라는 거죠. 나머지 포시선스나 프랭키 벨리의 노래를 들어보면 조금 올드 타입이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박 고디오가 이 노래를 작곡해서 프랭키 벨리에게 심야에 전화를 겁니다. 그때 프랭키 벨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도 1년에 200일을 순회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가끔 집에 들릅니다. 그러니까 딸이 계속 중간에 엇나가요. 그래서 딸이 가출을 해서 조폭 친구를 시켜서 잡아오기도 하고 마약을 해서 고심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딸이 결국은 마약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딸 이름이 프랜신인데, 프랭키 벨리가 불렀던 프랜신이라는 곡이 저는 프랭키 벨리 노래 중에서 Can't Take My Eyes Off You 다음으로 이 곡이 좋은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프랜신이라는 딸 이름을 딴 곡인데요. 딸이 죽고 난 다음에 프랭키 벨리가 거의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가수 활동도 하지 않고 이제 빚도 갚았으니까 은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박 고디오가 이 곡을 한번 보라고 던져줬는데, 프랭키 벨리가 새벽에 자다가 전화를 해서 이 곡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금 과한 부분을 톤 다운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한번 불러보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곡이 따듬어지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 곡이 처음에 깔렸을 때 미국의 각 지방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엄청나게 틀어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혹자들은 미국의 팝 역사에서 뭐 리듬 앤 블루스, 소울, 재즈, 락 이런 식으로 대별되는 그런 발라드,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간에 명확하게 구역지어지던 그런 미국의 팝에서 장르가 불분명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이런 종류의 노래가 당시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기적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곡이라는 것은 누가 뭐 만들라고 작정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연히, 예를 들어서 명곡이 한번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미국 뉴저지의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건달로 살아가던 청년들이 모여서 60년대에 사실상 미국 최초의 4인조 남자, 백인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기억되는 그룹입니다. 여자들은 당시에 슈프림스라든지 그 영화 드림걸스에 보면 흑인 3인조라든지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남자 4인조가 백인 음악을 완벽하게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처음이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미국의 이 음악 풍토에서는 급이 좀 떨어지는 걸로 취급을 받았고, 프랭키 벨리는 그 4인조의 리더 보컬이니까, 요즘 한국에도 이 4AM, 4PM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은 노래를 잘 못한다 이런 선입관이 있어서 복면 가왕이란 이런 어떤 프로가 만들어져서 선입관을
선입견을 깨는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미국의 프랭키 벨리는 굉장히 고음의 영역을 넘나드는 이 좋은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 음악 활동 또 출신 성분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좀 비하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명곡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고 또 마피아라든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진 100만 달러, 당시에 60년대에 100만 달러의 빚이라면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친구 한 명이 사고를 쳐서 그런 빚을 졌는데 다 모르겠다 하면 그런 친구는 잡혀가서 총 맞고 죽을 건데 그 빚을 프랭키 벨리가 이건 내가 갚겠다, 노래를 불러서 갚겠다 할 때 이 어릴 때 뭐 이 지하 세계에서 맺은 우정이지만은 신의를 지키는 프랭키 벨리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프랭키 벨리는 이 빚을 갚으려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사실상으로 포기하고 돈이 되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남의 잔치상에 노래를 부르는 굴욕적인 모습을 몇 년간 겪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좀 더 좋았더라면 프랭키 벨리는 가수로서 더욱더 출세했을 건데요. 친구와의 우정을 자신의 재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저지 보이서 이 재미도 있고 뭐 또 감동도 있는 뮤지컬과 영화였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뮤지컬이 상연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Can't Take My Eyes Off You, 즉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이 상대 연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그 일상의 실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Come on. Here we go. Everyon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O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t's your turn now.